이번처럼 미국 주식이 폭락하면 와 뭐냐 너무 무섭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보통 그러다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살걸 그죠? 살걸 그때 살걸. 반대도 있죠.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이때다 기회다 더 사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보통은 그러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대주주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만 더 한층 더 들어가는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 팔아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층 더 들어간 고민, 그게 뭘까요? 첫째, 앙드레 토스콜란이라는 엄청난 투자자에게서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투자를 돛담배에 한번 비유를 해보죠. 각자 이제 다른 배들을, 각자 다른 크기의 배들을 각자 다른 위치에서 시작할 수는 있죠. 근데 모든 돛담배는 다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배가 다 잘 나가요. 이 대표적인 시기가 코로나 이후였죠. 그때 모든 나라가 다 돈을 찍어냈어요. 그때는 부동산을 사도 오르고 한국 주식을 사도 오르고 미국 주식을 사도 올라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 투자에 재능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21년이 되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집니다. 부동산도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떨어지고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다 떨어져요. 즉 모든 투자는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앙드레 토스콜라니는 이 바람을 정리해 주신 분이에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이 달걀 모델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은 금리를 기점으로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알려줘요. 코로나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스콜라니 달걀 모델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이미지로 볼게요. 코로나를 예를 들면 그 시기는 C 지점입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죠. 그럼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기업은 점점 힘들어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 라는 얘기가 막 흘러나옵니다. 뉴스에 막 계속 이러다 망한다 이러다 망한다 그죠?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와요. 그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시장에 돈을 돌게 만들어서 시장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강제로 돈을 돌게 만들까요? 금리를 낮추면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은행의 이자가 5%였는데 은행 이자가 1%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목돈을 은행에 안 넣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 갈까요? 그 돈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곳으로 쫙 퍼집니다. 자, 여기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미국의 페드. 그죠? 굉장히 중요한 주체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시장에 얼마나 돌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얼마나 돌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도 다 바뀝니다. 때문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면 서서히 경기가 회복이 되겠죠. 바로 막 경기가 빵 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럼 서서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럼 너도 나도 투자에 막 들어갑니다. 그죠? 야, 지금이다. 막 다 들어가요. 그럼 이때 나 투자 고수인가 봐 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기면 나 고수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자, 그때쯤 나오는 뉴스가 물가, 즉 인플레이션 얘기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막 퍼집니다. 고물가로 힘들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얘기가 뉴스로 계속 떠요. 그리고 또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하느냐? 국가에서는, 페드에서는 슬슬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번 이게 확 불이 붙어가지고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버블의 최고점이 도달하게 되고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위기가 팍 찾아오면서 변동성이 막 흔들리면서 그죠? 경제 위기 잡고자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를 또 막 급격하게 낮추게 되고 다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이 사이클이 코스톨라니가 말한 계란이자 돛담배의 바람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를 알고 대비해야겠죠. 그죠? 자, 페드에서 금리를 올렸는지 내렸는지는 사실 뉴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거 보고 지금의 시점을 한번 예측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작은 돛담배를 이 바람에 맞춰서 잘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은 어디 위치일까요?
아마 A에서 C 사이에 어딘가일 겁니다. 자, 이 위치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변동성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무서워요. 경제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이거 버블이다. 이거 과열이다.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악재가 터져도 극심하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이 오르락내리락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변동성의 시기란 말이죠. 꾸준히 오르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그럼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겠죠? 저는 어떻게 했는가? 이번 달 코인 자동화 수익이거든요. 보면은 저는 이제 변동성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로직을 파이썬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실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 밑에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제 수익은 코인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쭉 떨어지거나 올랐다가 쭉 떨어질 때 수익이 나요. 혹은 올랐다가 쭉 떨어질 때 또 수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익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제 촬영 기준으로 27일에도 엄청난 폭락 후에 또 수익이 막 났어요. 그래서 이번 달 최대 수익이 이제 어제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으로 수익을 내는 로직으로 짜서 1,100만원 좀 넘었나요? 아무튼 수익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이 없는 시절에, 없는 시기, 이건 변동이 없는 25일, 26일은 정말 코인이 평온했거든요. 이때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을 낸 거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잘 때도 수익이 나고, 그죠? 자동화라는 건 사실 그런 좀 이점이 있죠. 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토픽을 알면 되는지를 제가 싹 다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코스토라의 달리기 모델이나 이런 것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둘째는 또 굉장히 이제 엄청난 분이시죠.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서 피터 린치라는 대가에게서 요 두 번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투자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다른 말이죠. 그 말에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소비자가 주식 전문가보다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우리의 생각이랑은 좀 반대죠. 그 이유는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주식 전문가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즉 주식 전문가가 소비자보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소비자는 계속 쓰니까. 때문에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소비자인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언제나 구매하죠. 그죠? 자, 우리는 뭘 쓰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선택지를 하드웨어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사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실상 까놓고 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선택지는 뭐가 있나요? 안드로이드랑 iOS죠. 다른 선택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카카오톡 안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진 않아요. 중국의 홍멍 OS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OS가 하나 있거든요. 하모니 OS라고. 혹시 쓰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남들과 좀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 한국에서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랑 iOS, 이거 누구 건가요? 구글이랑 애플 거예요. 다른 것도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쓰시죠? 그죠? 자, 다른 수많은 SNS라는 대안이 있어요. 근데 한국인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유튜브는 구글 거죠. 인스타그램은 메타 거예요. 다른 것도 볼까요? 여러분들 GPT 쓰시죠? 다른 대안도 있지만 GPT 가장 많이 쓰잖아요. GPT는 오픈 AI, MS랑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업들 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주식의 힘은 단순히 미국 최고, 미국이 가장 돈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본적으로 미국 주식이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진짜 가치 그 자체가 위험해질 때, 우리가 다른 선택지를 쓰기 시작할 때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지금의 폭락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은 미국 주식 폭락 시에 생각해 봐야 될 한 2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